그런데 이 치루가 암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치질이 암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치핵이 암이 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치질인사이드 정쾌남외과 이성근입니다. 오늘은 치질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여러분들께서 치질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신 좀 부분도 있고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내용도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과연 치질이 무엇이냐? 사실 치질은 항문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합쳐서 부르는 얘기인데요. 그 치질이 항문에 생기는 질환 중에 가장 많은 질환이 치핵이죠. 원래 안에 있던 조직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탈출하는 주로 그런 질환을 치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치핵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 치질, 항문에 생기는 질환인 치질 중에 대부분이 치핵이니까 거의 동의어처럼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매체나 여러 가지에서 치질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은 치핵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엄밀히 말하면 항문에 생기는 질환은 되게 종류가 다양하죠. 치핵이 대부분이지만 그 이외에 치루라든가 치열이라든가 항문 농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치루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도 많고 또 혼돈돼서 생기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치루는 암이 될 수 있는데 치핵은 암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치루가 암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치질이 암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치핵이 암이 될 수 있다. 그런 오해들을 좀 하시죠. 그 이외에도 치핵이나 치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웬만하면 수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 치루나 항문 농양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수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질이 또 무조건 수술할 필요 없다는 오해를 또 하시게 되고 치루라고 설명드리고 수술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치질은 꼭 수술할 필요 없다던데요 라고 또 오해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치질은 치핵과 치루와 치열 같은 이 항문에 생기는 질환을 통틀어서 말하는 개념이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 치루라는 질환은 샘루자를 써요. 우리 몸에도 이렇게 땀샘이 이렇게 많잖아요. 항문샘이라고 변이 나올 때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항문샘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마다 좀 다른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염증이 심해지면 고름이 생기게 되고 그 고름이 점점 옆으로 압력에 의해서 옆으로 번지면서 염증이 길을 만들어서 번지는 질환을 치루라고 얘기합니다. 항문샘에 고름이 생기는 단계를 항문 농양, 그 염증이 길을 만들면서 옆으로 번지는 거를 치루라고 얘기합니다. 이 치루나 항문 농양은 사실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질환이에요. 치핵이나 치열은 웬만하면 수술을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치루나 항문 농양은 빨리 가급적이면 더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해야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치핵과 치루는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분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증상을 가지고 인터넷에 막 조사를 하셔서 나는 치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알고 보면 치루인 경우도 있고요. 치루인 것 같아요 라고 오시는 분들 중에 검사를 해보면 치루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항문 초음파를 하지 않는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사실 감별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검사를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무분별한 검사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치루편에서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환인 치열은요, 이 찢어지는 질환, 찢어지는 거예요. 사실 의학 용어에 한자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열자가 찢어질 열자, 그러니까 점막이 찢어지는 거죠. 이 변이 나오면서 너무 압력이 세게, 너무 굵게, 너무 힘이 과하게 들어가면서 팍 나오다 보면 연약한 항문 점막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도 나고 아프고 이런 질환을 치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치열의 원인이 꼭 변비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 설사 때문에도 치열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아해 하시는데요. 갑자기 힘이 팍 이렇게 나오다 보면 그 압력이 증가되면서 항문 점막이 촥 찢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치열은 크게 급성치열과 만성치열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갑자기
확 찢어지는 경우를 급성치열. 만성은 아주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점점 찢어지는 깊이가 깊어지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 치열은 웬만하면 수술을 권유드리진 않아요. 치액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치열도 마찬가지로 웬만하면 약하고 용고, 보존적 치료, 자욕 같은 걸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치열은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치열은 급성치열과 만성치열로 나뉘는데 급성치열은 웬만하면 수술 안 해도 되고요. 만성치열은 교과서적으로는 맞는 치료법이지만 저는 사실 몇 가지 좋은 연구가 나온 다음부터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질은 되게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치액과 거의 동의어로 쓰지만 좀 다른 개념이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 치핵과 치질, 치루와 치열은 또 완전히 다른 개념의 질환인데 이 세 가지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버리시면, 그래서 치질은 어떻게 치료한다, 치질은 암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좀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장편외과 진료를 볼 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라서 오해와 진실 편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치질 인사이트 장편외과 이성근입니다. 고맙습니다.